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인품이겠지만 이곳 강남 한복판의 청담원에서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비싼 수입 대리석이 깔린 복도.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오늘 한 가족의 운명이 저울질당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태호 변호사와 그의 아내 김미경 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명품 수트와 화려한 보석이 조명 아래 번쩍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시종일관 오만합니다. 곁에 앉은 딸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시선이 문가로 쏠립니다. 그곳에는 어제 현장에서 입었던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작업복 차림의 기호가 서 있습니다. 단정하게 다렸지만 세월에 해진 깃 거친 손마디. 강남의 화려한 배경과는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박 변호사의 미간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그의 아내 미경 씨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려버리죠.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그 표정.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이 기호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기호입니다. 기호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입을 뗍니다. 강 사돈,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요? 우리 은수가 참하고 예뻐서 집안 배경은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나요? 상견례 자리에 노가다 오시라니.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곁에 있던 은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사준 새 옷을 입지 않고 온 원망보다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든 현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은수의 눈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한술 더 떠 쐐기를 박습니다. 어머, 박 변호사님. 말도 마세요. 이 방 안의 흙냄새인지 땀냄새인지가 진동을 하네. 은수 양 아버님이 평소에도 이러시니? 우리가 아무리 개천에서 용났다지만 개천 냄새까지 맡으며 사돈 맺을 순 없잖니.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기호의 심장에 꽂힙니다. 기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겨 딸을 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악취일지 모를 이 땀방울이 기호에게는 가장 깨끗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을 법도 한 상황.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수조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 같은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전설적인 눈빛이 작업복 너머로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배웠습니다만 박 변호사님께서는 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격? 당연하죠. 유유상종이라는 말 모릅니까? 당신 같은 사람과 우리 같은 법조인 집안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됩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상견례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처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학벌이라는 잣대로 한 인간의 삶을 난도질하는 현장.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입니다. 은수의 울음소리는 커져만 가고 사돈댁의 오만함은 이제 파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직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호. 그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옆방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예기치 못한 발소리가 들려온 건 말이죠. 강남의 권력자라 자부하던 박 변호사조차 그 발소리 주인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거라는 걸 당시 방 안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당장 파혼해. 인격 살인에 가까운 폭언 앞에 결국 무너지는 듯한 기호. 하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기호 앞에 무릎을 굽히는데 전세를 역전시킬 거물의 정체와 기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1분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딸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 순간은 영겁의 시간보다 길고 잔인합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은 기호의 낡은 작업복을 더욱 초라하게 비추고 사돈댁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듯 입을 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우리 서준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에이스입니다. 그런 아들이 노가다꾼을 장인으로 모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급의 문제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데? 은수가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예비시댁의 태도에 온몸을 떨며 맞서려 하죠. 하지만 기호는 조용히 딸의 손등을 덮어 누릅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은수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냅니다. 기호는 말합니다. 아니, 눈으로 말합니다. 은수야, 괜찮다. 아빠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은 멈출 줄 모릅니다. 박 변호사의 아내 미경 씨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죠. 그녀의 시선은 기호의 불룩한 작업복 주머니로 향합니다. 강기호 씨, 여기 1인당 식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오셨어요? 당신 일당으로는 이 집 문턱 넘기도 힘들 텐데. 아까 주머니 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보이던데 그걸로 계산이라도 하시게요? 됐어요. 우리가 적선하는 셈 치고 낼 테니까 그 돈은 넣어두세요. 가서 소주나 몇 병 사드시던가요?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탁 하고 식탁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지금까지 사돈 부부의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던 기호의 어깨가 서서히 펴집니다. 딸 은수조차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 그를 감싸기 시작하죠.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비굴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향방을 결정하던 시절 상대방의 패를 꿰뚫어 보던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입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킵니다. 분명 눈앞의 남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 격이라는 것, 그것이 겨우 옷감의 재질과 통장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까? 뭐요? 당신 지금 감히 누구한테? 나는 오늘 내 딸의 행복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지요. 기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전체를 울립니다. 미경 씨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고 박 변호사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고 싶어집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공기가 기호의 한마디 한마디에 찢겨나갑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기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식당 지배인의 다급하고도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송신그룹 회장님 오셨습니다. 송신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박 변호사가 평생 한 번 만나보기를 꿈꾸던 그 거물의 이름이 들리자 방 안의 풍경은 또 한 번 뒤바뀌려 합니다. 기호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의 고요. 짓밟혔던 아버지의 진심이 거대한 반격의 서막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과연 정 회장은 누구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기호의 주머니 속에 있던 것은 정말 꼬깃꼬깃한 현금뿐이었을까요? 반전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파혼이라는 서늘한 선언이 방안을 난도질하던 그때 한정식집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길을 엽니다. 나타난 인물은 송신그룹의 정원석 회장.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 중 거물인 그의 등장에 독서를 내뿜던 박 변호사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집니다. 아니, 정 회장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지난번 자문 때 인사드렸던 로펌의 박태호입니다. 박 변호사는 굽실거리며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의 손을 본 채 만 채 지나칩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방 한 구석,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는 기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경은 방 안의 모든 이들을 경악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개를 숙일 일이 없다는 그 정 회장이 기호 앞에서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미스터 강, 세상에 당신이 한국에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디캐피탈 시절 당신의 그 날카로운 통찰력이 없었다면 우리 그룹은 무너졌을 겁니다. 내 인생의 은인을 여기서 뵙다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해집니다. 박 변호사 부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을 띱니다. 디캐피탈, 외환위기 시절 수많은 대기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전설적인 사모펀드. 그 중심에서 아시아의 사자라 불리던 인물이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노가다꾼이라 비하했던 이 남자란 말인가요? 정 회장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기호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난제를 해결할 답을 구하려는 것이죠. 질문은 유창하고 격식 있는 비즈니스 영어로 시작됩니다. 시장 변동성에 관해선 단순 매각보다는 자산 재구조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기호의 영어 응수는 폭풍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로펌에서 서류로만 보던 최고급 전문 용어들이 기호의 입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대 자본의 흐름을 지휘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적 압도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부부는 이제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한낱 모래성처럼 느껴질 만큼 기호가 쏟아내는 언어의 무게는 거대했습니다. 기호는 정 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잠시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박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그 짧은 눈길 하나에 박 변호사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낍니다. 회장님, 비즈니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은 제 딸의 인생이 걸린 아주 격식 있는 상견례 자리라서 말입니다. 정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박 변호사를 싸늘하게 쳐다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라 자부하던 박태호. 그는 이제 거물 앞에서 벌벌 떠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서 꽉 막혔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입니다. 사태는 이제 역전되었습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이 방 안에서 기호는 어떤 최후의 일격을 가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휘두른 지적 권위 앞에 눈물 흘리던 은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돈으로 인격을 사려 했던 이들의 비참한 결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들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무릎 꿇은 사돈 부부를 향한 기호의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작업복을 벗지 않은 채 현장으로 돌아가는 기호의 뒷모습.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공개됩니다. 전설적인 금융 거물의 정체. 그리고 그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인 재계 서열 5위의 회장. 방금 전까지 기호를 향해 노가다꾼이라며 침을 뱉던 박 변호사 부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만했던 박 변호사의 고개는 이제 바닥을 향해 꺾여 있고 독서를 내뱉던 미경 씨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습니다. 지문 박 변호사 다리가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강 사장님, 아니 강 지사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서 그런 엄청난 분을 몰라보고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조금 전 기호의 주머니에 든 10,000원짜리를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그 추한 광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그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깊은 환멸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죠. 기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사돈 부부를 향해 나직하지만 뼈 있는 일가를 던집니다. 당신들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진심을 짓밟은 죄, 내 딸 은수와 당신 아들 서준이에게 사과하십시오. 기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보입니다. 한때 그도 저 불빛 속에서 수조원을 주무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오늘 자신이 왜 낡은 작업복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숫자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내 손가락 클릭 한 번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됐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묻은 건 금가루가 아니라 타인의 절망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벽돌 한 장을 올리면 집이 되고 땀 한 방울을 흘리면 정직한 일당이 나오는 곳. 비로소 내 손에 묻은 흙먼지를 보며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천박하다고 비웃은 이 작업복이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수트보다 고귀한 삶의 훈장입니다. 기호의 고백은 방 안의 모든 허례허식을 무너뜨립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업복에 묻은 흙자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처럼 보입니다. 서준 역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은수의 곁에 섭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배경이라는 포장지가 아닌 서로의 인격이라는 알맹이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호는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소동은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이름 없는 강씨가 되어 안전모를 씁니다. 거친 바닥에 앉아 풀어진 안전화 끈을 꽉 조여먹는 그의 손. 그 손에는 수천억의 가치보다 무거운 인생의 정답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타인의 시선이라는 정장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사람의 진짜 무게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책임과 정직한 땀방울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기호가 지어 보이는 맑은 미소 위로 붉은 노을이 겹칩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정직한 오늘을 입을 뿐입니다.